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관한 다양한 전략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마감 시장이 없는 유일한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크립토 시장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클로징 벨을 울려드리면서 시장에서 도움되는 정보들 잘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크립토 벨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마감된 미증시부터 살펴볼까요?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반등에 성공했었던 굉장히 역동적이었었던 그런 뉴욕 증시였고요. 다우존스도 올라섰고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도 올라섰습니다. 1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뉴욕 증시가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또 급격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시장에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장 후반 매수세가 유입됐던 이유들은 빅테크들의 상승이 있었고요. 장 초반에 이러한 매수세가 적어졌던 이유는 CPI 지표의 발표에 있었습니다. 그에 관한 해석은 엇갈렸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잠시 뒤에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 수익률도 올라섰고요. 달러도 올라섰습니다. 골드도 여전히 고점 부근에서 이어지고 있고 전반적인 시장의 유동성들은 그래도 며칠 전보다는 나은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에 관한 우려감들 시장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 또 투자자들 그리고 월가의 전문가들의 의견들은 각각 다른 상황이었는데요. 관련해서 더 면밀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클로징 벨 한번 살펴볼까요? 월가에서는 어떤 헤드라인들 걸렸을까요? CPI 지표를 두고 시장에 엇갈린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코어 인플레이션, 근원 CPI 지표는 0.3%의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체 CPI 지표는 하락하는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사실 전체 CPI 지표보다는 코어 CPI 지표, 근원 CPI 지표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얼마 전에 발표됐었던 노동지표 역시도 엇갈린 해석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갈피를 잡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시장에 엇갈린 해석들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과연 어떤 해석들이 조금 더 무게를 실어갈지의 여부들은 우리가 추후에 나오는 지표들을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CME 페드워치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25bp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80%가 넘어섰습니다. 시장의 투자자들은 연준이 베이비컷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진 않을 거고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속도에 따라서 우리도 시장에 관한 전략들을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월가를 뜨겁게 달렸었던 CPI 지표 발표에 관한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크립토 시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크립토 뉴스 오늘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하락 후에 반등하는 흐름들 보여줬는데요. 왜 하락을 했을까요? 아무래도 미 대선 토론이 있었는데 해리스가 우세했다라는 평가가 있으면서 비트코인이 58,000달러 선을 하회하기도 했었고요. CPI 지표 발표에 관한 해석 역시도 비트코인 가격을 잠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었는데 아직까지 58,000달러 선을 터치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의 달러가 혼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달러와 그리고 비트코인은 역상관 관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속도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에게는 달러가 좀 약세를 나타내야지 시장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으면서도 달러 가격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고 엔화 가격 급등에 관한 우려감도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달러의 가격 자체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달러가 혼조 양상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은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바로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의 대선 토론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휘청거렸습니다. 사실 이제 비트코인을 제외한 여러 가지 토큰들 중에 미국 내에서도 해리스 토큰 그리고
트럼프 토큰 나눠져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살펴보자면은 해리스 토큰들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여졌고 트럼프 토큰들은 하락하는 모습들 보여져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트럼프 토큰이 솔라나 코인과도 엮여져 있었기 때문에요. 가격 시세에도 영향을 받은 모습들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크립토벨 울려보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의 크립토벨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오늘의 크립토벨입니다. 트럼프와 해리스, 과연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아무래도 트럼프는 암호화폐 옹호론자로서 지금 계속되는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선 토론을 주목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랬습니다. 시장에서는 해리스가 우세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사실 트럼프는 이번 대선 토론이 7번째였기 때문에 보다 노련하고 그리고 본인의 주장을 잘 어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해리스는 첫 번째 대선 토론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에게 밀리지 않은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리스의 지지율도 살짝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암호화폐에 관한 흔들림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시장의 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해리스는요, 암호화폐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정책 속에는 암호화폐는 빠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이 휘청거리는 모습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판세가 뒤집힐 가능성은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대선 토론들이 있기 때문에 판세가 뒤집힐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 첫 번째 대선 토론이 시장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기 때문에 이번 결과는 조금 안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 하방이 그렇게까지 크게 열리진 않았다라는 부분들 집중을 해보면서 앞으로 시장의 호재들 하나하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글로벌 시가총액으로 넘어가 볼까요? 순위의 변동이 있었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10위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순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간밤에는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이 컸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가 8%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시가총액이 다시 한번 껑충 올라섰는데요.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입지가 조금은 작아진 모습입니다. 비교적 조용했었던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었습니다. 골드는 정말 무섭게도 연일 고점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고요. 아직 하락 추세도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 순위권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모멘텀이 필요할까요?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분들도 고심 있게 고민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비트코인 시세 흐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 57,800달러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걱정이 됐었던 게 57,000달러 선도 깨질까 그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58,000달러 선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한국 증시가 시작된 이후로는 이렇게 파란불, 초록불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24시간 기준으로 미장이 열렸을 때는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은 1%가량 하락했습니다. 이제서야 살짝의 반등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더리움 시세도 보실 텐데요. 이더리움 2,300달러 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솔라나 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솔라나는 현재 13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그래도 0.9%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1%가량의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도 보겠습니다. 도지코인은 0.5%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톤코인이 그래도 시총 상위단에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악재를 소화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코인 다음으로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반등해주고 있네요. 이 반등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의 여부들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세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또 크립토벨을 통해서 시장에 관한 보다 깊은 인사이트들 함께 해드릴게요. 오늘의 코인 가자! 마감 시장이 없는 크립토 시장에 여러분들에게 크립토벨을 울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크립토 시장은 마감장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관해서 전략 잡기가 더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의 코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크립토벨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한 주를 정리하면서 이 시장에 관해서 챙겨봐야 할 중요한 이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부터 좀 살펴볼까요? 일단 클로징벨을 통해서 말씀드렸었던 CPI 지표에 관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점검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표를 보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역시나 우려했었던 코어 CPI 지표인데 그래프가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살짝 전월 대비해서 올라와 있다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CPI 지표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악재로 해석을 했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작은 거에 민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도 CPI가 잘 나왔네 그러면 근원 CPI는 어떻게 되는 거지? 노동 지표에 대한 실업률은 어떻고 비농업 고용 지수는 어떻지? 이런 뭔가 좀 예민해지다고 해야 될까요? 그만큼 이제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폭일 것이냐에 관해서 좀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부분에도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크게 걱정을 할 만한 그러한 수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부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부분에 관한 우려감들을 내세우고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상 이런 코어 CPI 지표는 집계가 늦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집계 자체가 늦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라고 하더라도 지표상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지표가 발표되는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관한 전략들을 같이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전체 CPI 지표를 나타내는 건데 이제 우리가 또 CPI 지표에 관해서 하방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쭉 지금까지의 CPI 지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시점이 우리가 코비드 사태를 겪었었던 그 코로나 기점일 텐데 그때 이제 한 경제학자가 연준의 파월 의장을 굉장히 비판했던 게 말실수를 했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어떤 말실수를 했냐? 연준의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그러한 발언을 했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이런 단어를 써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망언이었다라고 할 만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인플레이션이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9%가 넘어가는 수치가 되었고 그 이후에도 연준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에 주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경제 지표에 굉장히 어찌 보면 집착을 한다라고 보이는 스탠스까지도 보여왔었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와서는 연준의 정책들이 실패하지는 않았다라고 보는 게 어찌 보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꺾이고 있고 우리는 지금 이 수치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장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시장이 반응을 하는 거는 이렇게 급격한 상승과 하락이지 이 안에 이 박스단 안에서 조금씩 오르내리는 거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게 통상적인 그런 사례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만큼 CPI 지표라든지 노동 지표가 많이 중요해진 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CPI 지표보다는 어찌 보면은 노동 지표가 조금 더 연준에게는 중요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CPI 지표 하나에 너무 이제 시장에 관한 위축들을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 크립토 시장에 관한 이야기로 바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의 바닥이 언제일 것이냐, 그 바닥 구간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바닥 구간을 확인하는 다양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러 인덱스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기술적인 분석, 차트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평선을 설정을 해서 그 이평선으로 바닥 구간을 보기도 하고, 반감기 주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반감기 패턴을 파악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지표로 비트코인의 바닥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제가 온체인 지표를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MBRB 지표다라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의 고평가와 저평가를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들로도 비트코인의 바닥 구간을 확인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제가 어떤 지표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바닥 구간을 예측할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펀딩 비율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이게 K33에서 리포트 하나가 발간이 됐는데요. K33 리서치에서는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약세 심리가 끈적거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잠재적인 시장 바닥을 가리키는 그러한 지표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그 전에 비트코인과 S&P 500 지수의 상관관계가 23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제가 뉴욕 증시와 또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 커플링이 얼마나 되어가느냐를 또 비교해서 보여드린 그러한 지표들도 있었는데, 그 지표상으로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뉴욕 증시와 좀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게 23개월 만에 다시 커플링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만큼 미증시에 있었던 어떠한 이슈들이라든지 시장의 이벤트들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 대선만 놓고 봐도 그렇죠. 미국 대선에 관한 결과들, 그리고 TV 토론에 따라서 시장에 관한 유동성들이 축소되고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제 미증시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커플링이 되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단에도 제가 다양한 경제 지표들을 보여드리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체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떤 그런 지표를 통해서 시장의 바닥을 확인을 하느냐,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비트코인에 관한 펀딩 비율입니다. 여기 보이시면 2020년도부터 나와 있는 차트이고, 이 펀딩 비율이 마이너스를 나타냈을 때 이렇게 빨간 구간으로 표기가 됩니다. K33 리서치에서는요, 이렇게 비트코인의 펀딩 비율이 마이너스 구간을 나타냈었을 때가 비트코인의 바닥 구간을 가리켰다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을 보여드려야겠죠. 자, 지금 현재도 이렇게 마이너스 구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간 펀딩 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에 도달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이전에 비트코인에 관한 바닥 가격과 일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펀딩 금리입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K33 데이터에 따르면은요, 2018년 이후에 30일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후에 90일 평균 수익률은 79%, 또 90일 평균 수익률은 55%에 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동적으로 이제 시장이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했고, 이러한 펀딩 금리가 시장의 바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차트다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우리가 펀딩 금리에 관한 지표들과 또 비트코인의 바닥 구간들이 일치했었던 그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 구간이 바닥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같이 예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수치가 중요하겠죠. 이전만큼의 마이너스 금리는 아니지만 지금 마이너스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숏스퀴즈에 관한 언급도 했습니다. 숏스퀴즈 같은 경우에는요, 공매도를 한 투자자들이 이 자산 가치의 상승을 예측을 하면서 다시 그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락에 베팅을 했었는데 시장이 흘러가는 걸 보니까 다시 이 주식이, 다시 이 자산이 상승을 할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주식을 매입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숏스퀴즈라고 하는데, 이런 게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 상에서도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지표를 보여드릴게요. 인투더블록에 따르면은 화요일에 거래소에 총 7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5월 이후에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순유출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순유출 지표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근 들어서 정말 최대 규모의 순유출이 일어났다라고 해요. 이 부분은 제가 어제도 또 뉴스를 통해서 알려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거래소 내에서 큰 물량을 유출하는 그러한 동향들이 보인다라는 거는 지금까지 투자를 했었던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시장이 약세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관한 매도 의사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격 방어가 될 수 있다라는 예측들까지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투더블록에서 이제 관련한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월간 펀딩 금리 그간 마이너스권이었을 때 비트코인 바닥 구간이었다라는 패턴들, 그리고 거래소 내에서 자금 유출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다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가 하락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시장에 갑작스러운 악재가 들이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전략들을 세워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들도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 들어서도 이제 비트코인 ETF에 관한 유출에 관해서 언급을 많이 해드렸는데 일단 그래도 비트코인 ETF가 최근 들어서 그리고 어제장에서 순유입을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의 현물 비트코인 ETF는 피델리티의 FBTC를 필두로 1억 1,700만 달러가 유입이 되면서 그래도 비트코인 ETF에 관한 시장의 영향력들 그리고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스닥 지수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매입세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제 투자자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저점 상태다라고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유입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현물 비트코인 ETF는 최근 들어서 계속되는 이제 약세 흐름을 나타냈었고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유출이 많았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도 하락을 했었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비트코인 ETF에 관한 유입량과 유출량들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블랙록이 운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유출량이 그렇게 적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피델리티라든지 또 다른 운용사들이 운용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최근에 유출량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게 이제 다시 반전이 되면서 총유입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챙겨보시면은 시장에 관한 단기적인 가격 상승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순유입이 한 번 일어났다라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나타내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나스닥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유입량들이 얼마나 지속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유입 유출량들은 뭐 트위터라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그냥 구글링만 하셔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 매일매일 그 자료들이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비트코인 가격과 가격 비교를 해보시면서 전략을 잡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꿀팁이 될 것 같아서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마지막 내용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매거진에 있는 X 글을 제가 가지고 온 글인데요. 지금 비트코인 현재 자산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글로벌 시가총액과도 비교를 하지만 이제 글로벌 자산과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골드 대비해서는 17분의 1을 나타내고 있는 수치이고 그리고 뭐 예술업계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글로벌 부채도 있습니다. 이 부채 대비해서도 비트코인의 자산이 이 정도의 비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부동산 시장 대비해서는 비트코인의 자산 가치는 아직까지는 조금 적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또 순위 변동성, 자산에 관한 순위 변동성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비트코인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확장성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마감 없는 코인 시장의 크립토 벨을 울려드렸고요. 자, 저희 또 오늘의 코인캐스트는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마감이 없는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도 또 언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게 될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까지 또 오늘의 코인과 코인캐스트 또 사랑해주셨던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감사의 인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시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고지 드릴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